슈피겐 코리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규모 블록딜 이슈로 급락했다가 오늘 저가 매수세가 조금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이 슈피겐 코리아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기업에 대한 내용도 물론 같이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블록딜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예요. 그래서 블록딜은 보통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을 하지만 그 블록딜이 되는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그러니까 왜 블록딜이 나오는지 그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 블록딜이라고 다 같은 블록딜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종목 혹은 내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 블록딜 이슈가 나왔을 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슈피엔코리아 같은 경우 이전에 그 블록딜 이슈 때문에 이제 급락을 했어요. 이게 4월 17일이거든요. 그래서 11%까지 밀렸다가 종가가 마이너스 8%권으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이때 이제 나온 이슈가 뭐냐면 최대 주주 블록딜 이슈였어요. 블록딜이라는 거는 뭡니까? 이거 대규모의 물량을 이제 판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물량이 일단은 좀 많이 나오니까 부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고,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많이 팔았다니까 뭔가 시장 참여자 입장에선 찜찜하잖아요. 아, 쟤 왜 저렇게 지분을 많이 팔았지? 기업에 뭐 악재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보통 주가에는 이제 악재로 확인이 돼요. 보통 블록딜을 하면 이제 규모도 중요한데 이때는 규모가 상당히 좀 컸었어요. 그래서 지분이 매각되는 규모 자체가 주가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규모. 블록딜 수량이 이제 119만 주였기 때문에 발행 주식 총수의 19.2%로 굉장히 큰 규모의 블록딜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록딜이 나오면은 보통은 이제 주가락이 나올 때 그 할인율만큼 주가락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블록딜 매각을 할 때는 보통 어느 정도 할인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한 5%에서 7%, 네, 많게는 10%까지, 그러니까 5에서 10% 정도는 할인 매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물량을 보통 이제 한 번에 어디서 받아주는 거니까 그 받아주는 쪽에서 뭔가 메리트가 있기 위해서 현재 주가보다 좀 할인을 해서 파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블록딜 매각을 할 때는 보통 이제 할인율 정도로 밀린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이때 블록딜이 나올 때 이제 분명히 그 이슈를 확인하신 분들은 이게 큰 악재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매각에 대한 이유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블록딜이 나오면서 같이 나왔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편 때문에 신설된 송환세 영향이다라는 이슈가 같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특정 외국법인 요건에 걸리게 되면은 이제 세금이라든지 뭔가 이런 불이익들이 같이 따라오게 될 수 있는 이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점주주 지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안정적인 물량만큼을 매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지분율이 이제 좀 줄어들지만 미국의 그 세제 개편 관련해서 피해를 입지 않을 정도를 매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주주가 이 슈피엔코리아 지분을 블록딜한 이유가 이 종목이 나쁘거나 아니면 팔고 뭐 현금을 확보해서 뭘 하려고 했다라는 개념보다는 단순히 이런 제재 피하기 위한 매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슈피엔코리아 최대 주주 지분이 거의 60% 가까이 됐었어요. 59% 정도. 근데 이번 매각으로 지분율이 그 정도 떨어졌죠. 실제로 한 40% 정도까지 지분이 낮아진 상황. 그러다 보니까 50% 밑으로 내려오면서 지분율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송환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 미국계 자본의 합산 지분과 이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기업인의 합산 지분이 50%를 초과하면 해당이 돼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제3국,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빼갈 경우에 지분율 10% 초과 주주들의 소득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부과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50% 밑으로 내렸으니까 그 세금 부담에선 자유로워졌잖아요. 그쵸?
그건 뭐예요? 그건 오히려 슈퍼앤코리아의 호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록딜을 할 때 매각에 대한 이유가 이 세금을 줄이기 위한 매각이었지 기업 가치가 나빠서 매각한 거 아니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가 매수가 바로 들어오는 거죠. 이 이슈를 아시는 분들은 이때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블록딜이 나왔는데 명확한 이유가 없는 블록딜일 경우, 그런 것들은 일단 주가가 하락했다가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불확실성을 갖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블록딜은 보통 대주주가 매각하는 거예요. 근데 대주주가 매각하면은 대주주는 어때요? 그 기업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런 대주주가 매각했다라는 것은 이 기업에 뭔가 내가 모르는 악재가 있나? 이런 의심을 시장 참여자들이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보통 주가가 펀더멘털 대비 상당히 많이 올라서 나오는 블록딜은 분명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거의 차익 실현일 경우가 많아요. 혹은 그 기업의 최대 주주나 경영자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기업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데 뭔가 현재 시점에서 악재가 나오거나 뭔가 불안 요소가 있거나 이런 가능성을 인지를 하고 블록딜 처리를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오른 다음에 나오는 블록딜은 일단 기본적으로 주의를 해야 돼요. 물론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슈퍼앤코리아처럼 어쩔 수 없이 매각하는 거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할인율도 중요해요. 할인율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가 있어요. 20% 30% 정도까지 할인율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주의를 해야 돼요. 할인율만큼 주가가 하락하니까 뭐 그것도 당연히 그게 되지만, 그걸 떠나서 그렇게까지 많이 할인을 해서 판다는 것은 대주주 입장에서 이 지분을 빨리 팔고 싶은 욕구가 강하고 이 기업이 고평가라고 생각한다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블록딜은 대체적으로 좀 악재로 작용을 합니다만, 블록딜이라고 다 같은 블록딜이 아니에요. 블록딜이 어디서 나오는지, 어느 정도의 할인율을 가지는지, 블록딜의 이유는 무엇인지, 블록딜이 어느 위치에서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그 이유에 대한 주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슈퍼앤코리아를 기준으로 블록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보통 나오는 이슈이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블록딜 이후에 그 블록딜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것은 주가의 위치, 나온 이유, 할인율,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핵심은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